자, 그래서 그 이 도시와 생활해주는 어떤 경위에, 여러분 처음에 내가 뭘 느꼈어요? 막 기대감 느꼈다가 약간 실망을 했다가 처음으로 도시에 왔을 때 무엇을 느꼈어요, 여러분? 경의와 흥분을 느꼈던 거예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사실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목구녕보다는 가슴이 더 타고 있었다. 나는 유리컵을 조심스럽게 받쳐든 채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두어 걸음을 떼어놓았다. 현아, 민지야, 이게 중간중간 와이파이가 약하면 끊겨요. 끊겨서 그런 거야. 지금 채팅으로 물음표 올라오고 뭐지? 이러길래 끊겼다 다시 켜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두어 걸음 떼놨는데 물론 나의 그 어리석은 짓은 용납되지 않아서 금세 저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금세를 아이 세자로 하시는 분 있는데 금세는 어이 세자예요. 어이 세자예요. 이게 상식이니까. 이봐, 너 어디로 가는 거냐? 가져가는 거냐? 나를 불러서 문정서. 나는 금방 얼굴을 붉혔으며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죠.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자는 두고 가야지. 너 시골의 손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나는 단숨에 잠을 비웠으며 부끄러워서요. 자,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이 만약에 다른 문제가 나왔으면 문장이 굉장히 짧은 게 느껴지실 겁니다. 숨이 찼다. 콧날이 찡긋해지고 가슴이 꽉 막혔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정거리고 있을 수 없었다. 내던지듯 잔을 돌려준 나는 숨을 헐떡여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화자의 심리를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가 굉장히 당황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이 짧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문장이 굉장히 짧아. 우리 세간들이 골목에 잔뜩 쌓였었다. 시골집 안방 윗목에 얹어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과거를 회상한 듯한 느낌을 주죠. 시골집 안방 윗목은 언제나 차지하고 있던 옛날식 옷장, 사랑채 실형이 올라 낡은 그냥 열거예요. 열거. 조롱박, 질그릇, 이게 골목 위에 아무렇게나 부려놓은 세간들이 왠지 이물스러운, 여러분 여기서 이물스럽다. 네, 나머지와 어울리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시골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은,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중요한 건 여러분, 나나 부모님도 시골에서 왔죠. 그러니 주인공 가족들이나 주인공이 도시에서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아마 이곳에 쉽게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이물스럽다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 가족과 화자, 이 서술자가 도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흔히 봐도 느끼던 바와 사뭇 다르고 빛깔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웃인 듯한 낯선 사람 몇 명이 여치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쁜 손을 거들고 있었다. 나는 판자벽에 기대고 웅크려. 여러분, 판자벽이에요. 판자벽. 얘는 판자촌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럼 판자촌은 여러분 소외된, 도시에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이해되시죠? 경쟁에서 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물맛이 어떠했는가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기억이 남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물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 도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사물들이 자꾸만 이물새에 출렁거렸다. 이사를 왔다 하고 나는 막연한 기분으로 중얼댔다. 그리고 도시로 이사를 왔다. 아주 맥불린 하품을 토하며 새삼 주위를 두루번거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로. 촘촘히 들어앉은 판잣집. 실제 내가 본 도시죠? 이해되셨어요? 실제 도시예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네요. 여러분, 그럼 우리 4번의 정답 나옵니다. 깡통 조각값, 루핑이 덮인 나지막한 지붕, 추녀, 골목들, 타고 남은 코크스 덩어리와 검은 탄가루가 낭자게 휘어있는 길바닥이며 입성을 어지러이 드러내고 있는 주민들이며 얼굴, 손발도 죄다합한 어린 아이들까지를 가로닫고요. 도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판자촌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열거와 묘사가 나타났습니다. 열거와 묘사. 아까 열거와 묘사 여기 나왔죠? 이 친구들 시골의 상황을 추측하는, 이것도 열거와 묘사가 나타난 건데 여기는 도시의 상황을 실제 본 것들을 열거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자꾸만 어지러운 느낌을 찾고 급기야 속의 것을 울컥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딱 한 잔 분량의 오렌지빛 사물. 그러니까 얘는 도시의 상황을 잘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밥은 오렌지 물이 들기라던 것처럼 노란빛이었고요. 저녁을 먹었을 때 여러분 한 줄 뛰어넘었습니다. 물이 나쁜 탓일 거라고 아빠 말했습니다. 공동 펌프장에서 길어온 물 도시죠. 여러분 도시. 현재 도시. 역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시궁장 바닥에다 한 짝의 피도 안 되게 박아놓은 펌프물이는 오직하려고요. 어머니는 아예 숟가락을 잡을 생각조차 없는 듯 조그마한 목소리로 중얼대기만 했다. 내다 버린 구시물을 다시 펌하는 거나 다름없지 뭐예요. 하지만 나는 심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 판이었다. 게다가 어쨌든 귀한 이 밥 쌀밥이죠. 식구들이 제일 먼저 한술을 떠났고 생전 처음 입에 넣은 거는 음식처럼 조심스럽게 씹었습니다. 쇳내 같은 쇠의 녹냄새 같은 게 혀끝에 달짝지근하게 느껴졌다. 다시 한 숟갈 퍼넣었다. 그러자 저 오렌지 물을 마시고 났을 때처럼 속이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상황이 어떤지 대충 느껴지시죠? 이래저래 피곤한 하루였다. 난포프를 켤 것도 없이 우리 가족 일찌감치 자리를 누웠다. 조그만한 방 하나 도시의 생활이죠. 도시의 생활. 우리 가족이 차지한 공간의 전부 가난합니다. 벽도 천장도 모두 죄자 판자조로 둘러친 그것은 방이라기보다는 커다란 나무개짝 같은 느낌을 줬다. 그나마 세간살들 차지하고 남은 공간엔 도무지 내 식구가 발을 뻗고 누울 재간이 없었다. 나는 결국 윗목에 놓인 장르 위에 따로 요때기를 깔고 2층으로 잠을 자기로 했다. 피곤한 탓이라 금세 골아떨어졌다. 그러나 나는 밤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허공에 떠있는 것 같은 잠자리가 도무지 불안할 뿐만 아니라 계속 속도 편치를 못했다. 게다가 판자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방부터 밤늦도록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나는 자꾸만 몸을 뒤채웠고 그럴 때마다 낡은 장롱 삐걱거렸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깜빡 아득고 무겁고 아득한 잠에 벼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기이하게도 짧은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 웃음을 지었대요. 우린 어쩌면 장난감 도시로 잘못 이사 온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곳이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1번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사파 X 사건 하나에 또 하나의 사건은 액자식 구성이라는데 여러분 이거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죠? 추측하는 거 말고는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서술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물의 회상 맞습니다. 회상이에요. 근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지는 않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2번의 정답은 왜 2번이냐? 나의 가족은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도시에서 경쟁해서 진 것이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4번의 정답도 아까 나왔고요. 성장소설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소설 되게 이상했죠? 이거 문제 풀 때 좀 이상하다 느낌 안 들었어요? 이게 좀 정신병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눈사람 속에 검은 항아리 핀스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나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내용이? 안 이상했어요? 얘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해요. 어린아이가 할 만한 말들이 아니에요. 서술자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성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 여러분 액자식 구성입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오는 액자식 구성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과거 장면만 나타났지만 원래는 액자식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계의 인식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자 이거 주제가 2개인데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잃어버린 마음의 어떤 기억의 터전. 그래서 이 기억의 터전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나의 기억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요. 기억의 터전을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당연히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죠? 이해되시죠?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왜 성장소설이야지 아까. 성장소설이야 내가 느낀 거야. 이해되셨어 여러분?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어떻게 성장 이런지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서울 미아리거든요 여러분. 배경이 옛날에 미아리는 시골이었어요. 막 농사 짓는 시골이었다가 지금은 도시가 됐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번 미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서술 방식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지금 서술 방식이랑 구성 물어보는 문제 아니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읽으면 그렇죠. 2번 보기와 관련된 위클을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 성장소설의 설명기를 통과하는 인물이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물은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각성. 자,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 여러분 화자가 세계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각성 계기예요. 위클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4번은 1번부터 5번까지 기억부터 미음까지 보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찾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이 현대소설 10까지 왔을 때 선생님이 이거 나와요. 이런 문제 나와요. 라고 한 것 중에 하나라도 안 나온 게 없을 거예요. 그쵸? 아니면 내가 이런 문제 나와요 했는데 그거 아닌 다른 문제가 나온 경우도 거의 없죠. 그쵸? 그래서 현대소설은 문제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 힘들어? 라지에이터 너무 뜨거우면 좀 꺼도 괜찮아요. 따뜻하면 더워 잠 오잖아 너네. 현대소설은 잠이 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뒤에 가면 현대 수필 나오잖아요. 이건 더 잠아요. 어쩔 수 없어. 재미없어. 문찬아 최우선 선정 이유부터 읽어줄래? 이 소설은 한 소년이 자신과는 상관없이 돌아가는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는 성장학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봐. 내가 죽으면 세상이 멈출 것 같고 난 공부 조금만 하면 전교 1등 할 것 같고 그치? 나는 한 4층에서 떨어져도 멀쩡할 것 같고 내가 없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할 것 같고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세상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고 내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어렸을 때 남자애들 특히 많이 어린 초등학생 남자애들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나중에 돼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세상의 주인공이 나의 공감하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공이 나일 것 같은 느낌 같은 걸 많이 봤는데 얘는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같은 사람의 그 김치 단지를 깬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정신적 피로감을 느껴요. 정신적 피로감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할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쵸? 얘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얘가 무서우니까 이거를 눈사람을 만들어서 가려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들키겠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각오를 하고 마을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나를 혼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숨겨질 줄 알았냐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낍니다. 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나 없어도 일상은 돌아가는구나.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현재, 과거, 현재 구성과 액자식 구성이란 뜻이죠.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키며 인물의 성장을 그리는 한편 과거의 기억 및 과거 기억에 자리 잡은 공간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여기 기억의 터전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따라서 나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감사하도록 한다. 네, 나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이 위기에서 어떤 정신적 성장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지춤을 추스리며 긴장독을 가슴에 묻어둔 곁을 어정어정 걸어나오다 발끝에 눈 덮인 가마대기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밟았다. 가마대 속에서 발을 담근 채 눈을 푹 뒤집어 쓰고 벽에 기대있던 그 가늘한 물체는 고개를 살짝 발딱 접히는가 싶더니 옆으로 풀썩 쓰러졌다. 눈이 털려나간 그 물체는 공사빨 쓰는 빠루라는 연장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엄지보다 굵은 기단한 쇠뭉치는 지렛대에 쓰였는데 무끝이 물음표처럼 생겼고 또 갈래가 젖어서 대목 같은 것을 빼내는데 아주 쓸모가 있었죠. 그런데 그 빠루가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땅속에 묻지 않고 그냥 바깥에 놔둔 조그마한 짠지단지를 스치자 그 뚜껑은 두 동강이 나 떨어졌고 몸통에는 왕금이 쫙 그어졌다. 금은 같지만 그 짠지가 당장 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진 않았어. 하지만 그 갈라진 틈새에서 시큼털털한 김치 냄새를 풍기는 국물이 찔끔찔끔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그마한 짠짓단지는 내가 성장을 할 때 겪는 어떤 문제 상황을 겪어야 여러분. 그죠? 성장이라는 걸 하니까. 사태는 명백하고 돌이킬 수 없었다. 과거형이죠. 일어나선 안 된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나는 삭풍이 부는 황량한 벌판으로 변한 마당가에 서서 힘이 쭉 빠져나간 두 어깨를 거닐며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봤다. 여러분. 분명 눈이 오고요. 그냥 그 마당이에요. 근데 황량한 들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들판을 표현했다.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늘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자신의 내면 심리를 배경묘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4번에 1번 맞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완벽하게 적절하죠? 너무 완벽하게.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변소에서 오줌을 피우고 돌아서기까지 나는 너무 생생했고 빠루를 밟고 나서 갑자기 피로감을 느꼈대. 피로감을. 어린아이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불과 10여 초가 흐른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피로감이란 건 이거야. 나 사실 10여 초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근데 피로감을 느꼈어. 그럼 얘는 육체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야. 정신적 피로감을 느꼈다. 어린아이가 내적 성숙을 하고 있죠. 난 시치미를 떼고 누워있는 그 시커먼 빠루가 마치 마녀의 춤을 받아 밤새 뿔에 눈송이를 덮고 위장한 채 기다리다가 내 발길을 일부러 잡아채거나 하지 않았는가 하는 엉뚱한 의심이 들 정도였대. 나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몹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 아, 얘 과거를 회상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피로감을 통해서 내 정신적 성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피로감을 통해서. 자, 2번에 1, 2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맞죠? 그죠? 여기까지 2번에 1, 2번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내가 그 순간 헐떡이고 있었던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필요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 하긴 어찌 필요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기절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내가 필요해야 하는 목적은 두말할시 기절하는 거. 내가 기절을 해버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기절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나 빨리 이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으면 내가 기절했다가 눈을 딱 뜨면 모두가 날 걱정하고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자, 기절이라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뭔가 달라져 있겠지 혹은 최소한 모면의 여지는 남겠지 않은 맹렬한 미안이 달라붙었습니다. 4번에 3번 보겠습니다. 피로감은 과거에 느낀 거죠. 부정적 기억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피로감은 내가 어렸을 때 과거에 느낀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피로감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어릴 때 내가 느끼고 있는 거지. 내가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과거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고 명백했습니다. 변소에서 오줌을 비우고 돌아서기까지 나는 너무나 생생했고 아니구나. 고단 비롯해 정신적 흔들림에서 우러난 것이 분명했다. 여러분 두꺼운 것이면 보기 있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번을 3번 보실게요. 정신적 흔들림에서 우러난 것이 분명하다는 피로감은 성장하는 내적 갈등 맞네요. 그쵸? 성장하면서 느꼈던 외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안감을 품고 있었는데 몇 해 전 길게 뺀 혓바닥 위로 거꾸로 올려놓은 박탄 D 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겨 거머쥐어 짠 두 방울의 알싸한 액체로는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어렵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의 핵심이었다. 뭐야? 나 앞으로 이런 정신적 피로를 계속 느낄 것 같다는 뜻이잖아요. 정신적 피로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그럼 얘가 지금부터 성장을 할 것이다. 내적 성장을 할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그걸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2번에 4번까지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간동의 두 번째 집구석에 사는 술주정뱅이 물장수 순심이 아버지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려있는 눈자위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도 아저씨도 나처럼 필요해서 그랬을까? 자, 어른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른을 이해해. 아저씨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겁니다. 내가 성숙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토록 필요한 사람이 왜 뒤늦게 사팔뜨기 여자는 단칸방으로 불러들어 초등학교 다니지 못하고 실밥 따는 공장에 든 순심이를 말이 기숙사집 공장의 골방으로 내보내고 백주 장사가 꿈이었던 상준이를 그 개간 전처집으로 억지로 떠맡아 세상의 피로감을 되려 가중시켰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전부 다 성장한 건 아니죠. 어른들의 모습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렇게 새로 낸 살림이 1년째 가지 못하고 계집이 달아나 깨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순심이 아버지가 하필 겨울 닥쳐 일도 안 나가고 전세, 보증금을 야금야금 까먹다 또 종무 소식이 된 걸 두고 엄마는 서여온 여자가 수도가에서 요강스탱을 부시다 내리쳐 찌그렸기 때문이라고 끌탕을 쳤다. 2번에 5번이 틀렸습니다. 순심이 아버지가 세상살의 피로감을 가득할 수 있는 판단은 자신 들어서는 세계에 대한 나의 각성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나 왜 그랬는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이해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고요. 성장을 시작을 한 것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현장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었던 나는 그날 하루 동안의 가출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눈사람 속에 갇혀진 비밀이란 영원할 수가 없어. 반나절만 지나면 오후에 찬란 햇빛 아래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나 딴지 어디다 숨겨놨어? 눈사람 만들어서 숨겨놓은 겁니다. 그 하루 동안 나는 더러운 곳만 골라다녔어요. 돌산길이나 돌아 나와서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시장이라든가 딱총용 화약이 숭숭 박힌 종이를 2장 사서 차돌로 떠뜨린 다음 콧방울을 벌름거리며 화학내에서 맡았고요. 아버지의 아티반을 사러 가는 불란서 약국 위에 연탄가스 냄새가 눈을 찌르는 어두운 단골만화 가게에서 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성인 만화를 보고요. 지금쯤 녹아내렸을 눈사람인데 서너 번 생각하고 마지막 만화책을 처음부터 3번이나 되풀이 덮고 나올 때 연탄난로 위에 끓고 있는 떡볶이를 보면서 아 저거나 먹을 거라면서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배고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배고파에서 돌아가야 돼. 좋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장면 전환은 안 나타납니다. 왜냐면 짠지 깨뜨린 장면에서 계속 있었죠 여러분? 중략 전까지만 해도. 담담한 태도 객관적 묘사 X. 얘 객관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거 마녀가 나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보낸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고 보기 힘들죠. 인물의 추리 X 추리하지 않습니다. 서술의 초점은 소수자와 과거에 경험한 상황에 맞추고 있네요. 4번이 적절하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의식의 흐름 기법은 뭐냐면 외부의 어떤 사건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냥 정신의 흐름으로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얘는 짠짓단짓 깬 게 어때요? 나에게 영향을 줬죠?
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아닙니다. 3번 위크를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는 자신의 저지른 실수를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출을 결심하죠. 정답은 2번. 나는 현재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거짓말 안 했고요. 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고요. 한계를 깨닫고 절망한 여러분 여기서 후회했다는 거는 아 배고파 떡볶이 사 먹을 거이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배고파 떡볶이 사 먹을 거예요. 이래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전부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현대 소설이 끝났고요 여러분. 쉬는 시간 갖고 선생님 현대 수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냐? 25분. 지금 우선 다른 반이 쉬는 시간이 안 시작됐어요. 30분에 쉬는 종이 치죠. 그죠? 근데 3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81초까지.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좀 쉬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방송은 35분에 키도록 하겠습니다.